돌아온 자외선 팩트체크 2탄. 실내 형광등 아래는 자외선이 이 수치를 차단 시간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담배 성명과 동일한 위험 수준으로 본다는 거야. 인공탄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절대 아니야. 안녕 동생들, 아직도 남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돌아온 자외선 팩트체크 2탄. 오늘은 언니가 선크림과 자외선에 대한 질문 모두 모아서 답해줄게. 동생들 댓글 답변과 안 보면 아쉬울 내용이 가득하니까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기. 선크림 고르는 법부터 실내 자외선 측정까지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 B, C로 구분돼. 가장 긴 UV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90% 이상 지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지. UVB는 오존층과 대기에 흡수되긴 하지만 10% 미만 정도는 지표에 도달하게 돼. UVA보다 강해서 일광화상, 피부암, 강노화,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 UVC는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데 쓰이지만 그만큼 인체에도 아주 해로워. 하지만 오존층과 대기에 의해서 거의 흡수가 된다고 하니 아주 다행이지. 각 자외선의 자세한 파장 정보와 개별 특징은 화면을 참고해줘.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력을 알려주는 지수로는 SPF와 PA가 있어. 먼저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UV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 SPF는 선크림을 도포한 조건과 도포하지 않은 조건에서 각각 UVB에 의해 홍반이 발생하는 최소의 강량을 측정한 후 이를 나누어서 계산해. SPF 값이 클수록 UVB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봐도 UVB를 얼마나 막아준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을 거야. 그렇지? 언니가 숫자를 넣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자외선 차단제가 SPF 50이라는 건 말이야. 자외선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양이 5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야. 즉 SPF 50은 98%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지. 다음으로는 PA.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 선크림의 UVA 차단 등급을 플러스의 개수로 표현해. 언니네 연구원에서 UVA 차단 지수를 결정할 때에는 SPF를 구할 때와 비슷하게 선크림 도포 조건과 무도포 조건에서 UVA에 의해 흑화가 일어나는 최소 강량인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을 측정한 후 이를 나눠서 PFA를 구해. 그리고 PFA의 수치를 바탕으로 PA 등급을 결정하는 거지. PFA 값이 2에서 4면 PA 플러스, 4에서 8이면 PA 2풀, 8에서 16이면 PA 3풀, 16 이상은 PA 4풀로 표기하고 있어. 플러스가 많을수록 UVA를 잘 막아준다는 의미야. 간혹 이 수치를 차단 시간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흑화와 홍반이 일어나는 최소 강량이 다르다는 점, 시험 조건 자체가 이상적인 선크림 사용 환경을 전제로 하다 보니 활동 중 지워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품이 자외선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봐. 세모. 물론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좋겠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데에도 차단율이 높다는 이유로 피부에 안 맞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 짧은 외출을 하거나 자외선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흐린 날인 경우는 SPF 30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자외선을 막을 수 있거든. 일상생활에서는 SPF 20에서 30 정도, PA 플러스나 2풀 정도, 야외 활동 시에는 SPF 30에서 50, PA 2풀이나 3풀 정도를 권장해. 그러니 동생들, 가장 높은 수치를 찾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알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적당량 바르는 것, 그리고 2~3시간 간격으로 자주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이건 언니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어. 이쪽을 참고해주고 더보기란에도 적어놨으니 참고해. 뭘 골라야 하는지, 언제 발라야 하는지 묻는 동생들이 많은데 비교하기 쉽게
쉽게 표를 정리해서 보여줄게. 혼합자차의 경우 직후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는 있지만 기왕이면 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겠지. 근데 이건 포괄적인 특성이고 요즘은 자극이 적은 유기자차나 발림성이 좋은 무기자차도 많이 나오고 있어. 언니가 선크림 수십 종을 비교해놨으니 궁금하다면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줘. X. 세계보건기구는 일주일에 2, 3회, 5에서 15분 동안 태양에 노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지 않아? 소량의 UVB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2019년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봐도 얼굴이 허옇게 될 정도의 양을 수시로 계속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선크림 때문에 비타민 D 합성이 억제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게다가 신체 부위별 피부 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얼굴과 목이 차지하는 건 9% 정도라고 해. 얼굴에다 선크림을 좀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 D를 합성 못할 정도는 아닌 거지. 물론 얼굴이 아닌 곳도 상당 부분 옷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섬유가 또 자외선을 100% 차단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을 때 생기는 피부 노화나 화상, 피부암 등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세모. 실내에도 자외선이 있나요? 형광등도 자외선이 나오나요? 묻는 동생들이 있는데 실내 형광등 아래는 자외선이 0이야.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라면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겠지만 하루 종일 실내에 있을 땐 꼭 바르지 않아도 괜찮겠지. 동생들을 위해 실내 창가에서도 자외선을 측정해봤으니 화면을 참고해줘. 5. 동생들, 구릿빛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고 인공 태닝을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정말 위험해. 2009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 IARC는 태닝 기계인 선베드를 인체 발암물질 그룹 1로 분류하기도 했어. 태닝 기계를 담배 성명과 동일한 위험수준으로 본다는 거야. 인공 태닝을 자주 하면 연간 무려 12배 더 높은 UVA를 받는다는 셈이야. 연구에 따르면 일생 중 단 한 번의 인공 태닝만으로도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흑색종의 발병 위험을 20%까지 증가할 수가 있대. 인공 태닝을 시작한 나이가 어리고 자주 오래 이용할수록 흑색종 발생 위험률이 함께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 흑색종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피부암 사망자의 75%나 되고 미국에서만 한 해 약 9,500명이 흑색종 때문에 사망했을 정도라서 미국, 유럽 쪽에서는 많은 학회에서 인공 태닝과 선탠을 하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어. 피부암 외에도 안구 손상이나 화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나이 어린 동생들이 호기심 삼아 인공 태닝을 해보는 일은 없길 바래. 그리고 간혹 인공 태닝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준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절대 아니야. 왜냐고 앞서 말해줬듯이 비타민 D 합성은 자외선 중에 UVB를 쏴야만 되는 건데 인공 태닝은 피부를 고르게 태워주려고 흑화를 유도하는 UVA를 사용하거든. 그러니 UVA가 나오는 인공 태닝으로 비타민 D 합성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UVA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데다가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 선크림을 잘 바르기는커녕 일부 째다니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인공 태닝과 선탠은 앞으로 하지 않기로 해. 이번에는 여러 댓글을 모아서 답해줄게. 최근에 나온 선크림들은 워터프루프 제형을 제외하고 다 쉽게 지워지는 제품들이야. 선크림 세안이 잘 되는 클렌저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살펴보면 좋겠네. 만약 세정이 잘 안 된다고 느끼면 이중 세안을 해주면 좋겠지. 아무래도 기름 종이를 쓰면 선크림이 지워질 수 있겠지. 선크림을 바른 후 닦아내기보다는 유분감이 적은 제품을 바르거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파우더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선크림이나 화장품 위로 먼지가 쌓이니까 할 수 있다면 닦아내고 바르는 게 좋아. 그런데 야외 활동 중에는 씻기가 쉽지 않잖아. 클렌징 티슈나 토너 패드로 닦아내는 것도 어렵다면 그냥 덧발라도 돼. 기껏 바른 선크림이 다 지워져서 자외선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자외선 차단 제대로 하고 집에 가서 꼼꼼하게 씻는 게 좋겠지.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면 선크림을 바로 바르거나 오리온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아. 하지만 유수분 관리가 신경 쓰인다면 무조건 적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맞는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줘. 자, 이렇게 자외선과 선크림에 관한 설명을 쭉 해봤는데 어때? 궁금증이 좀 해결됐어? 동생들 댓글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